여러분, 20세기 전체를 그야말로 뒤흔들어 놓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 하나가 전쟁의 판도를 바꿨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디지털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죠. 네, 바로 앨런 튜링입니다. 오늘 이 천재가 남긴 암호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영국 50파운드 지폐가 있습니다. 이 지폐의 얼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한 과학자가 화폐에까지 등장하려면 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요? 그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앨런 튜링. 그는 1912년 런던에서 태어났는데요. 아주 어릴 때부터 뭐랄까 남달랐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비범한 지성을 보였다고 하죠. 마치 세상을 구하기 위해 태어난 천재 같았달까요? 그리고 정말로 세상은 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죠. 이때 인류 앞에 놓인 과제는 정말이지 튜링 같은 천재가 아니면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튜링은 1939년에 바로 이곳 블렛칠리 파크로 향합니다. 당시 영국 정부의 비밀 암호 해독 센터였죠. 여기서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독일의 가장 강력한 비밀병기, 바로 그들의 암호 체계를 깨부수는 거였죠. 그 문제의 이름은 바로 애니그마였습니다. 이게 그냥 암호 기계가 아니었어요. 매일 몇 시간 설정을 바꾸면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조합의 암호를 만들어냈거든요. 연합군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하루 목숨이 달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던 셈입니다. 자,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튜링이 내놓은 해답이 바로 이겁니다. 봄브라는 기계죠. 근데 이게 단순히 암호 메시지 하나를 해독하는 그런 기계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거였죠. 매일 바뀌는 애니그마의 설정, 그러니까 그날의 마스터키를 통째로 찾아내버리는 기계였으니까요. 아니, 그럼 이 기계가 대체 어떻게 작동했냐고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기발합니다. 일단 독일군들이 메시지에 꼭 넣을 만한 단어, 예를 들면 날씨나 하이리틀러 같은 걸 예측하는 거예요. 본부는 바로 이 단어가 포함됐을 거라고 가정하고 수천, 수만 개의 가능한 애니그마 설정들을 전기 힘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려보는 거죠. 그러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조합이 나오면 바로 탈락. 이런 식으로 오답을 하나씩 지워나가다 보면 결국 딱 하나, 그날의 정답 키만 남게 되는 겁니다. 철옹성 같던 애니그마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냐면요. 역사가들은 이 애니그마 해독 덕분에 전쟁이 최소 2년은 빨리 끝났다고 봐요. 2년? 그 시간 동안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한 셈이죠. 정말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천재성이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튜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전쟁을 끝낸 영웅에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이 디지털 세상의 설계자로 변신하거든요. 전쟁이 터지기 전인 1936년에 그가 쓴 논문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서 튜링 기계라는 개념을 처음 내놓는데 이게 당시에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순전히 이론적인 기계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아이디어가 현대 컴퓨터, 그러니까 범용 컴퓨터의 시초가 됩니다. 핵심은 범용성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이전까지는 계산기는 계산만, 타자기는 타자만 쳤잖아요. 그런데 튜링은 생각한 거죠. 잘만 만들면 프로그램만 바꿔주면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기계 하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이론적으로 증명해낸 겁니다. 네, 맞아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걸 보고 있는 스마트폰, 컴퓨터에 아주 먼 할아버지 뻘 되는 개념이 탄생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은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1950년에는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질문과 함께 제안한 튜링 테스트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인공지능, AI라는 거대한 분야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대를 앞서가도 너무 앞서갔죠? 하지만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업적 뒤에는 정말 믿기 힘든 너무나도 안타까운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의 영광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그 비극적인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쟁 영웅, 컴퓨터의 아버지,
하지만 튜링은 그의 개인적인 삶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낸 바로 그 나라와 정부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는 동성애가 법적으로 범죄였습니다. 1952년 튜링은 동성 연인과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중대한 외설행위라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죠. 법원이 그에게 제시한 선택지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약물 치료, 사실상의 화학적 거세를 받거나. 그는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후자를 택했지만 결국 이 일로 모든 국가 기밀 취급 권한을 박탈당했고 그의 모든 경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년 뒤인 1954년, 앨런 튜링은 고작 41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자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튜링의 이야기는 이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세상은 그에게 진 빚을 갚기 시작했죠. 그의 이름과 유산이 어떻게 명예를 되찾았는지 그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09년에야 영국 정부가 끔찍한 처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2013년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직접 사후 왕실 사면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튜링과 같은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른바 튜링법이 통과되었죠. 바로 이것이 그의 모든 혐의를 공식적으로 없었던 일로 만든 왕실 사면장입니다. 한 국가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한 위대한 천재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준 아주 강력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 튜링의 유산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의 이름이 바로 튜링상이고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스마트폰, 이 컴퓨터도 결국 그의 보편 튜링 기계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거죠. 심지어 요즘 화제인 챗GPT 같은 인공지능도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튜링이 던졌던 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1950년에 튜링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바로 앞, 아주 가까운 미래밖에 볼 수 없지만 바로 거기에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다. 얼마나 미래를 내다보면서도 또 겸손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는 늘 우리가 가야 할 다음 길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가 1950년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죠. 기계가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 70년도 더 지난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